자, 그 다음이 운송의 종류입니다. 운송의 종류는 굳이 세세하게 알아둔다기보다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 국제, 삼국간, 해외, 현지 운송 이런 것들은 사실 말 자체가 운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리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물의 종류에 따른 운송을 보면 자가운송하고 영업운송이 있는데, 이제 자가운송은 자기 화물을 스스로 운송수단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을 자가운송이라고 하고요. 영업운송은 타인의 화물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주체가 자신의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을 영업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형운송과 비정형운송이 있는데, 자, 비정형운송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물류관리사를 공부하다 보면 또 국제물류론도 그렇고 보관화형론도 그렇고 화물운송론도 그렇고, 자, 이 비정형 화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가 비정형 화물을 벌크 화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대량의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들을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산화물 혹은 살화물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둘 다 산자, 살자가 둘 다 흩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루나 분립체, 액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벌크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벌크 화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벌크 화물을 옮기는 운송 수단이나 운송 용기나 운송 장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가 않죠. 분립체는 쌓아놓으면 모양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정형 운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반대로, 정형 운송은 뭐겠어요? 당연히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 일반적인 포장 화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나 규모가 딱히 크게 변하지가 않는 화물을 운송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큰 상자에 담던 컨테이너에 담던 상관이 없겠죠. 포장 단위로 다 짜여져 나오니까 크기가. 근데 벌크 화물이나 산화물, 살화물 같은 경우, 비정형 화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운송 용기나 탱크롤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담을 수 있는 장치인 호퍼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운송을 하고 하역을 하고 그런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형과 정형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FCL하고 LCL 이야기가 나옵니다. FCL하고 자, LCL 화물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때 이제 컨테이너 운송할 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어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처음에 물건을 수출하는 수출자가 물건을 내 스스로 내 화물을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 안에 화물을 전부 다 꽉 채웠어요. 수출자 화물로. 이걸 이제 만재, 꽉 채워서 실었다라고 해서 만재 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재 화물. 이럴 때를 FCL이라고 부릅니다. FCL은 뭐냐면 풀 카고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꽉 찬 화물로 전체가 실어져 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가 수출하주 한 명의 물건으로 다 실어져 있다. 요거를 FCL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LCL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레스 카고 로드입니다. 그래서 꽉 찬 게 아니라 컨테이너 하나에 예를 들어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물건을 갖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려면 결국 컨테이너 하나의 가격은 다 내야 됩니다.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컨테이너를 들고 CY에 있는 컨테이너 야드에 있는 CFS 컨테이너 플라이트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소화물들, 그러니까 혼자서 컨테이너를 꽉 채우지 못하는 여러 화주들이 와가지고